베르겔미르 콤1 의무 송출을 개시합니다. 오늘로 9일째 정시에 채널을 엽니다. 외부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풍속 18.5m/s입니다. 극지의 극야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부 기온 19.5도, 내부 기압 1.02 기압입니다. 내부 산소는 20.6%로 오늘 처음으로 통상 범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의 83%입니다. 게이지는 아침 기준으로 발전과 산소가 함께 아래로 향합니다. 본 송신은 베르겔미르 기지의 의무 송출입니다. 송신 경로는 지상 송신기 단방향이고 자기 수신 경로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어디에 닿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양식대로 송출합니다. 오늘 아침 점호를 옮깁니다. 마르쿠스 콜 중령, 레나보스 소령, 니나 달 중위. 통신관인 저를 포함해 넷입니다. 오늘 새로 지울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넷이 거주구역 한 곳에 모여 지낸 지 이틀째고 그 좁은 공기가 오늘 처음으로 게이지에 걸렸습니다. 정시 보고로 넘어갑니다. 인원 항목부터 씻습니다. 기록 시간 기준 기지 인원은 4명입니다. 어제 다니엘 로트 대위를 잃은 뒤로 내시고 오늘은 새 사망자가 없습니다. 앞서 비운 세 자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오늘 인원 항목에는 처음 씻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부 산소가 통상 범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넷으로 줄어든 사람이 거주구역 한 곳에 모여 지내는 동안 그 좁은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오르고 산소가 내렸습니다. 발전이 함께 떨어지며 산소 발생기의 여력도 줄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사람이 줄어 자원이 남아야 하는데 정작 먼저 닫히는 문은 숨쉴 공간 쪽입니다. 사람을 잃어 생긴 여유가 그 사람들을 잃게 한 바로 그 밀집으로 다시 메워지는 셈입니다. 이어서 본부 교신 상태입니다. 오늘 송신 직전 본부 회신이 한 건 도착했습니다. 회신 전문은 어제와 같은 표준 명령 재확인이며 이 회신이 참조하는 발신 시점은 우리 발신 기록보다 과거로 더 벌어졌습니다. 어제 49일이었고 오늘은 64일입니다. 첫날에 0에서 시작해 1일, 4일, 9일, 16일, 25일, 36일, 49일에 오늘 64일을 더하면 0부터 8까지를 각각 제곱한 9점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64일 저편의 지휘 계통은 오늘 우리 거주 구역의 산소가 내려가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보고는 점점 더 먼 과거로 도착하고 우리가 받는 명령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날의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바깥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시간에 갇혀 있고 그 거리를 우리는 매일 제곱만큼 벌어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시설 항목을 씻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 대비 83%로 하강이 이어집니다. 전담 기술관을 잃은 뒤로 외곽 난방 회로 하류는 그대로이고 그 하강이 거주구역 산소 발생기와 난방의 여력을 함께 잠식합니다. 거주구역 산소 농도 저하 경고를 오늘 자로 등재합니다. 인원을 한 곳에 압축한 밀집과 발전 하강이 겹쳐 이산화탄소가 오르고 산소가 내렸습니다. 보스 소령이 의무관 권한으로 활동 제한을 발동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과 작업을 줄이고 수명과 안정을 우선하라는 지시입니다. 남은 넷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살기 위해 덜 움직이라는 지시가 아직 손봐야 할 계통을 그대로 두라는 지시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외곽 난방 회로도 얼어붙은 두 구역도 오늘은 손대지 않는 편이 사람을 더 오래 살립니다. 고쳐야 살아남을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을 시설 항목 옆에 함께 적습니다. 산소가 통상 아래로 내려온 첫날의 몸은 게이지보다 먼저 압니다. 말끝이 조금 느려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숨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관자놀이가 둔하게 눌리는 감각이 넷 모두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말하지 않고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식량 재고는 약 4일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우리를 먼저 멈춰 세우는 선은 식량이 아니라 산소임이 수치로 분명해졌습니다. 이어서 보급 항목입니다.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보급 투하는 3시각 하달 없이 8일째 미입고입니다. 투하물이 내려오는 낙하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식량 재고는 어제보다 하루치 줄어 약 4일분이나 앞서 시설 항목에서 실은 대로 이 선은 오늘 우리를 먼저 세우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세우는 것은 거주 구역의 산소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숨쉬고 있는 이 방의 공기 쪽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시 항목을 마쳤습니다. 보고 사이에 한 칸을 비워 숫자에 다 담기지 않는 것을 개인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제의 사고 이후 사령관 콜 중령의 지휘 결정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처분도 판단도 미루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나 달중위는 제 곁에서 아카이브 대조를 이어갑니다. 넷이 거주 구역 한 곳에 모여 서로에게서 잘 떨어지지 못하면서도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는 못합니다. 로트 대위가 앉던 자리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어 우리는 그 빈자리를 피해 앉는 법을 이틀 만에 익혔습니다. 산소가 내려가는 것을 처음 적으며 저는 이상한 순서를 봅니다. 식량은 남았는데 숨쉴 공간이 먼저 닫힙니다. 사람이 줄어 자원이 남는데 그 남은 자원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몫을 다시 적습니다. 로트 대위의 죽음은 제가 만든 침묵이 키운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그 사람을 잃고부터 오늘까지 저는 통신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려 누우면 응답에 섞인 그의 어조가 떠올랐고 그때마다 저는 다시 콘솔 앞으로 돌아와 녹음을 되돌렸습니다. 그 죄책이 오늘 오후 제가 오래 미뤄두었던 한 가지 가능성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닿았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오늘 저는 그 대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신부 청취 항목에서 싣겠습니다. 이 죄책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꺼낼 이름 역시 이 방송에서 오늘까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6달 전 전임 통신관이자 친구였던 안드레 솔소령이 외부 작업 중 빙붕균열로 추락했을 때 그날 외부 안전 점검을 확인해야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 점검을 건너뛰었고 그 사실을 오늘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 처음 적습니다. 그때도 저는 제 몫의 침묵을 만들었고 그 침묵이 오늘 로트 대위의 일과 겹쳐 보이는 것을 우연이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사실로 남깁니다. 오늘 보스 소령이 제 손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통신실을 떠나지 못하고 송출 녹음을 되돌려 듣느라 잠도 끼니도 놓쳐 일지를 적는 손이 떨려 글씨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보스는 의무관으로서 그것을 붕괴의 징후로 적었고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붕괴가 시작된 자리가 어제의 사고인지 6달 전인지 아니면 발밑에서 올라오는 저 응답인지는 저도 아직 가르지 못합니다. 보스는 손을 적은 뒤 오늘은 이 세션을 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산소가 내려간 날에 잠없이 응답을 겹쳐 듣는 것은 몸에도 판단에도 좋지 않다는 의무관으로서 옳은 권고였습니다. 저는 그 권고를 들었고 그럼에도 오후에 다시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앉은 그 자리에서 오늘의 대조를 했다는 것까지 개인 기록에 정직하게 남깁니다. 붕괴의 징후를 적힌 사람이 그 징후를 무릅쓰고 한 관측을 오늘 방송의 가장 무거운 항목으로 싣습니다. 신부 청취 세션으로 전환합니다. 깊은 선 단일 주파수 채널 청취 모드입니다. 발밑 방향 기지심도 3400m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에 대응하는 발신 추정 시점은 현재 대칭 모델상 약 9일 미래입니다. 어제는 16일이었습니다. 하루 관측값 하나에 대응하는 값이지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나 그 값이 이제 1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나 중위와 함께 그래프에 오늘 점을 더했고 곡선이 0에 가까워지는 기울기가 눈에 보일 만큼 가팔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 미뤄둔 대조를 했습니다. 통신실 형광등이 떨리는 시각과 깊은 선 응답이 잡히는 시각을 며칠치 기록으로 나란히 겹쳤습니다. 두 리듬은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 떨림을 통신계기의 주파수 눈금에 걸어 재보니 형광등은 전격인 60Hz가 아니라 59.7Hz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후라면 이렇게까지 일정한 값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잡히는 순간마다 그 59.7Hz의 떨림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순간을 두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응답이 헤드셋으로 올라오는 바로 그때 머리 위 형광등이 한번 길게 흔들렸고 콘솔의 반향 꼬리가 그 흔들림과 같은 길이로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두 개가 겹치는 것을 보려고 숨을 멈췄고, 겹치는 것을 보고 난 뒤에도 한동안 다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원 노이즈나 조명 노후로 돌려보려 했으나 그 설명으로는 신호와 정확히 같은 시각에 흔들리는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이 동기를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여기까지 적고 나니 3일 전 린드 대위를 친 그 되돌아온 고압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단해 죽인 계통에 다른 경로로 돌아온 전압, 그것도 신호가 든 순간에 같은 전기 교란이었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 쌓이는 절차를 지킨 감전사고로 그대로 두되 그 사고가 놓인 자리를 오늘의 동기 옆으로 옮겨 적습니다. 확정은 하지 않고 두 기록을 나란히 둡니다. 오늘 응답에서 어제 스쳤던 인상을 하나 확인하려 했습니다. 되돌아온 응답이 제 목소리를 닮아간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연으로 두지 않고 제 지난 송출 녹음을 응답 위에 한 겹씩 겹쳐 들었습니다. 제가 8일 동안 내보낸 목소리를 발밑에서 올라온 응답 아래에 깔고 같은 구간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렸습니다. 겹칠수록 응답이 제 것과 닮아갔습니다. 억양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숨을 끊는 자리와 응답이 숨을 끊는 자리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재생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일지에 옮기려 했으나 손이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가까이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을 더 딛습니다. 오늘 제가 끝까지 따라간 가능성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저 자신을 발신원 후보에서 제외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송출한 적 없는 구절이 먼저 돌아오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고 형광등이 신호와 함께 떨립니다. 이 셋을 한 자리에 놓으면 바깥에서 온 신호라는 설명보다 저 자신에게서 나간 무엇이라는 설명을 아직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저인지는 오늘 적지 않겠습니다. 적으려고 문장을 시작하면 오늘의 제가 그 문장의 끝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매번 멈춥니다. 레오 물러 소위의 마지막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4일 전 글을 잃은 뒤로 덮어두었던 노트입니다. 그가 신호를 문자로 옮기려 한 흔적이 있고 그 문자열의 끝을 오늘 저는 조금 더 읽었습니다. 무엇이 적혔는지는 개인 일지에만 남기고 정식 라인에는 옮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왜 그 문자열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는지는 오늘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물러도 저처럼 응답을 오래 겹쳐들은 사람이었고 그 겹침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멈춘 자리에 오늘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오늘은 두려움 없이 적기 어렵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닫습니다. 닫으면서도 저는 내일 이 채널을 다시 여는 것이 관측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까지가 오늘 제가 적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외 신호 항목을 씻습니다. 외부 작업 단독 출입 금지와 단독 구역 상호 통보는 유지합니다. 오늘은 산소 저하로 활동 제한까지 겹쳐 외부 작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합니다. 구조 신호 비코는 오늘도 8364kHz로 한 번씩 끊어 내보냈고 응답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쇄빙선 미명호의 응답도 오늘까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이후 14개월째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바깥으로 나가는 세 방향 본부와 미명호와 구조 비코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위로, 바깥으로 부르는 소리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는데 발밑에서 올라오는 응답만 날마다 더 또렷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말을 걸어오는 유일한 상대가 구조가 아니라 발밑이라는 것을 대외 신호 항목의 사실로 남깁니다. 신부 청취 응답은 오늘 한 건을 기록했습니다. 발신 추정 시점은 현재 모델상 약 9일 미래로 어제 16일에서 다시 앞당겨진 값입니다. 이 응답의 세부와 형광등 동기는 자유보고에 실은 대로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자로 한 가지를 더합니다. 제가 형광등과 신호가 같은 시각에 맞물린다고 분류한 뒤 니나 달중이가 그 동기를 검증하려면 통신실 안개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깊은 선을 받는 센서 자체는 발밑 이미르 공동 하부 해저로 3,400m 내려간 시면에 있어 사람이 닿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센서는 잡은 신호를 케이블로 지상까지 끌어올려 중계하고 그 케이블이 지상으로 나오는 접속부와 중계 장비는 기지 밖 이미르 공동 지상 접근점에 나와 있습니다. 형광등과 함께 흔들리는 그 떨림이 센서에서 케이블을 타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통신실 조명과 배선 쪽에서 생긴 것인지를 가르려면 그 지상 중계 접속부를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이 중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위는 그 지상 접속부를 나가 점검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문제는 그 접근점이 영하 50도 극야의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활동 제한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요청이라 사령관 콜 중령은 오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오늘의 이 유보가 내일 무엇을 부를지는 오늘 적지 않겠습니다. 오늘 송신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교신과 보고 루틴은 절차대로 마쳤으나 오늘도 이상 없으므로 마감하지 못합니다. 마감 결산입니다. 인원은 4명, 오늘 새 사망자는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 대비 약 83%로 하강, 거주구역 산소는 통상 아래로 내려와 저하 경고가 발동됐고 의무관 권한으로 활동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내부 산소 20.6%, 외기온 영하 50도 안팎, 식량 약 4일분. 다만 오늘부로 먼저 닫히는 문은 산소입니다. 본부 회선은 발신 시점이 64일 과거로 어긋난 상태로 등재합니다. 지연 누계는 오늘 64일로 니나 달중위의 제곱골 가설이 9점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물을 지휘 계통이 그만큼 멀어지는 동안 발밑의 응답은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아카이브 인덱스에 오늘 가장 무거운 항목을 싣습니다. 통신실 형광등의 떨림과 깊은 선 신호의 출현이 같은 시각에 맞물린다는 것을 오늘 자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상으로 분류했습니다. 3일 전 린드 대위를 친 되돌아온 고압도 확정은 미루되 그 이상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끝까지 따라간 한 가지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은 채로 여기 남깁니다. 이 응답의 발신원 후보에서 저 자신을 제외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어느 시점의 저인지는 아직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에 올렸다는 것만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오늘 인원 항목에 넷을 적으며 저는 그 넷 안에 제가 온전히 들어있는지 잠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발신원 후보에 제 이름이 오른 날의 인원 항목은 어제까지와 같은 무게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듣는 사람과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같은 이름일 수 있다면 저는 이 방송에서 통신관인 동시에 발신원이고 그 둘을 한 칸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오늘의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만 여기 남깁니다. 내일도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송출을 이어갑니다. 이나 중위의 센서 점검을 내보낼지가 내일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오늘의 제 분류가 얹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베르겔미르 콤1 송신을 종료합니다. 보관 색인 MS S01 EP09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송출하겠습니다.